임상연구 방법과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 탐색을 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논의하였던 연구 주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연구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1차 목표를 설명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2차 목적과 추가 목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전공의와 대화를 나눌 때 연구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전공의가 자신이 자료 입력을 하고 있거나 쓰고 있는 연구의 연구 목적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 점에서 유리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자신이 계획한 연구 계획을 말이나 글, 그림으로 표현하면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것이 정리되곤 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는 두 가지 의견을 줄 겁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거 매력적인데 라고 할 것이고, 연구 주제 전문가라면 다 알려진 사실을 왜 또 연구하려고 라는 답변을 줄 것입니다. 진실은 두 가지 의견 중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 분석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나 또한 같은 데이터로 연구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 배경은 부모와 아이는 환경과 유전을 공유하므로 질병도 공유한다 라는 것입니다. 1차 연구 목적은 부모가 앓는 질환과 아이가 앓는 질환이 전반적인 연관성을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연구의 2차 목적은 특정 질병으로 부모 만성 염증성 질환과 아이 알레르기 질환을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와 아이 염증 검사 지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 기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한 명씩 자신의 연구 주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데이터가 있으므로 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계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활용할 예정인가요? 임상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은 SPSS입니다. SPSS는 직관적입니다. 통계학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은 SAS입니다. R은 확장성을 고려해서 점점 많은 연구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데이터 과학자라는 새로운 직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기반으로 작업하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대표하는 분석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여러분은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자료를 확보했다면 논문 작업 과정에서 두 가지 큰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계이고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왔다고 해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통계 또한 통계 강의 몇 시간 들었다고 통계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과 어떤 통계 기법을 활용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연구자에게 가장 인용도가 높은 애니제임 잡지에서 최근 게재된 논문 10편을 추려보았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논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지즈, 내쉬, 독감 백신, 자폐증에서 인트라나잘 옥시토신, 네크로타이진 췌장염, 비만, 궤양성 대장염, 항우울제, 멜라노마, 지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10편의 논문이 어떤 통계 기법을 활용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콕스 하자드 레이시오 4개, 호남 모형 1개, 코크란 만테 한치제 테스트 2개, 상대 위험률 1개, 만 휘트니 유 테스트 1개. 잘 알려진 통계 기법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통계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아닙니다. 통계 기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구 디자인이 무작위 배정 연구이기에 통계 기법이 간단해도 좋은 잡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는 앞서 말한 대로 무작위 배정 연구가 아닌 단면 연구입니다. 연구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SPSS, R 패키지,
파이썬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 자료를 분석 위에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올려놓고 다시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앞서 공개자료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연구 주제가 정해졌기에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와 케이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데이터 탐색과 정리라고 합니다. 이를 SPSS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PSS 메뉴 바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분석, 그래프, 유틸리티, 확장, 창, 도움말이 있습니다. SPSS 프로그램은 통계 프로그램에게 분석만 있어도 될 듯한데 다른 메뉴가 더 많은 것은 분석 전에 처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가 있을 때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 통계 분석을 하는 시간은 총 시간의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분석 전에 데이터 탐색과 정리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분석 전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모두 데이터 탐색과 정리를 할 것입니다. SPSS 프로그램이 직관적이기에 데이터 탐색과 정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져야 하기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파일은 데이터 저장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은 변수나 케이스 정리입니다. 보기는 데이터 보는 형식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는 중복 케이스 식별, 케이스 및 변수 정렬, 구조 변환, 파일 분할, 케이스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변환 창에서는 변수 계산, 코딩 변경, 결집값 처리 등이 있습니다. 앞서 나의 연구 주제는 부모 질환과 아이 질환의 연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떠올리면서 분석해 봅시다. 내가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성인과 아이 분류가 필요하므로 나이가 필요하고 가족관계, 부모 질환의 한숨 30여 개, 아이 질환이 17개 정도 검사 소견을 활용할 것입니다. 분석할 변수 리스트의 특성을 봅시다. 변수에는 변수 유형이 있고 숫자, 날짜, 문자 등이 있습니다. 날짜가 아닌 자료는 분석을 위해 숫자로 바꿔놓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바꾼 후에 레이블에 숫자의 의미를 적어 놓아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측도는 척도, 순서형, 명목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의 첫 번째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연구에서 익스포저는 부모 만성 염증 질환이고 아웃컴은 소아 질환입니다. 추가 다른 질병이나 검사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본 후 상관성에 활용한 각 변수의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를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SPSS에서 상관 분석을 한다면 상관 분석 이별령 상관을 클릭한 후 2개 이상의 익스포저와 아웃컴 변수를 넣고 상관 분석을 클릭하면 됩니다. 상관 분석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세 가지 결과에 유의하십시오. 첫째는 상관 계수입니다. 0.454라는 것은 천식 의사 진단 여부와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 간의 상관계수가 0.454라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고 0이면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같다라는 말과 같은데 0.454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의 확률은 상관계수가 높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측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대상자가 총 8,110명인데 이곳에서는 7,708명이 설문지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괜찮은 숫자입니다. 천식 의사진단과 마지막 변수인 당뇨병 의사진단 또한 통계적인 차이가 있고
상관계수도 0.103인데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변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SPSS에서 실행한 상관계수와 상관관계를 R 패키지와 파이썬에서 그대로 구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해봅시다. 앞서 두 개의 명목 변수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개별 변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천식 여부의 변수명인 dj/or dg 변수의 기본 통계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법은 SPSS에서 변수항을 클릭한 후 오른쪽 클릭하면 창이 뜨고 기술 통계량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결과표가 나옵니다. 천식 의사진단 여부라는 변수가 0 또는 1이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결측치가 402건이 있고 9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측치로 처리할지 무응답으로 처리할지 답변한 것으로 처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0이 천식인지 1이 천식인지를 또 확인해야 합니다. 천식 여부 외에 분석할 다른 변수들도 모두 하나씩 확인하면서 변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해봅시다. 데이터 탐색과 정리를 위해 소소한 수많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터 탐색과 정리하면서 부닥치는 문제를 다른 친구와 공유를 하고 해결하고 해결이 되면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